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판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 아편전쟁입니다. 자, 아편전쟁은 동서양의 전력이 역전된 아주 극적인 사건이죠. 물론 그 전부터 유럽이 워낙 강성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갖고 있었던 강성함이 점차 약해지고, 특히 유럽은 전쟁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극명히 드러난 게 아편전쟁이었죠. 그래서 청나라의 목선과 영국의 철갑선이 싸우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처음에 광저우부터 시작해서 홍콩으로 올라가서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난징에 대포를 빵빵 쏘니까 청나라가 항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이 전쟁의 결정적 승패 요인은 철제 증기선과 대포였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영국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난징 조약이 체결하죠. 그래서 5개 항구를 개방을 하고 홍콩 땅을 영국에 할양을 하는, 영국이 상당히 큰 이득을 얻게 되죠. 자, 그러다가 영국이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아편전쟁을 해가지고 영국이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또 싸움을 하면 또 이기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텐진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이 북경까지 올라가죠. 여기에 있던 원명원이라고 하는 황제들의 여름별장인데 여기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죠. 여기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때 다른 열강들도 참여를 합니다. 다른 열강도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텐진 조약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외교 사절을 베이징에 상주할 권리를 얻게 되고요. 무역을 위해서 10개 항구를 개방을 하고 외국 상선의 자유로운 장강 통상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영국한테만 문을 열었다가 제2차 아편전쟁에서는 4개 나라의 통상을 허용하고 10개 항구를 열므로써 자유로운 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강들한테 열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청나라가 외국 열강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고 점차 땅을 빼앗기는 그런 거에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상당히 큰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동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네르친스크 조약이 있었습니다. 1689년, 상당히 이런 시기에 이르는 거죠. 이때 청나라는 원래 만주에 출발해서 중원까지 점령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북쪽 국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유목하는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청나라는 역사적으로 조약이라는 걸 맺어본 적이 없어요. 상대 국가가 다 지리면을 했기 때문에 조약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북쪽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놈들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국경을 어느 정도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네르친스크 조약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그렇게 국경이 오늘날처럼 명쾌하지 않았어요. 대략 무슨 강과 무슨 강을 경계로 국경을 한다, 이 정도로 했었죠. 그러다가 한 150년 지나가지고 2차 아편전쟁이 진행 중에 러시아가 여기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아이혼 조약을 맺습니다. 아무르강 북쪽을 올 걸로 하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도 사실은 이때까지는 정신이 없어요. 수도 베이징이 함락당한 상황에 저 만주 북쪽에 그런 땅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뭐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줍니다. 결정적으로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난 이후에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여기에 중재자로 참여해가지고 연해주를 획득합니다. 이 연해주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죠. 그래서 연해주를 러시아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사이가 좋아지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시베리아나 이 연해주 같은 경우 인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만주는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연해주 쪽으로 많이 건너가서, 지금도 물론 상업 활동을 많이 하지만 더 많이 들어오면, 러시아 사람보다 중국이 더 많아지면 이게 완전히 중국 땅일 수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을 상당히 두려워하죠. 가까운 관계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안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연해주를 얻게 됨으로써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生되죠. 아마 러시아가 의도했던 것 같은데, 이 연해주를 이 국경선을 그을 때 조선과 연결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라진 선봉지구와
연해주가 연결되는 그런 라인이 있죠. 물론 지금 대단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지역에서 평화가 온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겠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프죠. 여기 훈춘에서 동해안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만주 지방은 상당히 경제가 발전한 지역인데 공업지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여기서 나온 생산품을 동해로 가서 할 수, 수출항이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훈춘에서부터 여기 자루비노항까지 뭐 철로라든지 도로라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빌려가지고 동해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있죠. 이걸 평화 시에는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은 동해안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두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 자루비노 항구가 중국인으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중국 땅이 될 우려도 상당히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과 연결되는 사건이 1867년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판 겁니다. 여기 수표 증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알래스카 구입에 사용된 720만 달러 수표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수표예요. 720만 달러를 지불하겠노라라고 하는 증서를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67년 3월 30일에 두 나라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약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수표를 써서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스크바는 알래스카를 팔았을까? 미국에 팔았을까? 이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헐값이잖아요. 겨우 72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는 게 저렇게 넓은 땅은 오늘날에 보면 알래스카에 석유와 가스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 지금도 물론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보물 같은 땅을 왜 그렇게 헐값에 팔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1867년 당시로 간다면 러시아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모스크바에서 알래스카를 간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1만 킬로미터를 말 타고 와야 되겠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없었고 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작 군대처럼 말 타고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9,000km를 또 가야지 알래스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알래스카가 큰 이득이 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모피 공급처였는데 당시 시점에서는 이 모피 공급도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알래스카에 러시아 사람이 몇천 명 정도가 상주했다는데 이미 적자가 나고 있었다는 거죠. 지원금에 비해서 나오는 게 적었다는 거죠. 이 땅에 가치가 있고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계속 유지했겠지만 당시에는 겨우 모피 공급처였고 이미 적자가 나고 있었고 이것을 관리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군대를 보내기도 사실 어려워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군대를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정적으로 알래스카를 팔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대영 제국과 도처에서 러시아는 경쟁 중이었습니다. 한때는 여기 캄차카 반도에서 영국과 대결한 적도 있었고요. 북미 대륙은 어땠죠? 미국은 독립한 상태였고 캐나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영국 땅이었죠.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북미 대륙에서 경쟁 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도 했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맘만 먹는다면 여기 캐나다, 오늘날 캐나다 지역에서 군대를 보내면 알래스카를 바로 점령 가능하죠. 점령하면은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몇 달에 걸쳐서 군대를 보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만약에 알래스카를 침공한다면 이걸 보존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빼앗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고 하는 관리가 어차피 안 될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도 시베리아는 러시아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인구도 극히 희박하고 여기 나온 자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판 거는 현재로 보면 되게 아까운 것 같지만 여전히 넓은 땅에 저주가 작용을 하고 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알래스카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고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샀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어더가라고 하는 이 국무장관이 이거를 협상을 해서 샀는데 언론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알래스카는 슈어드의 바보짓이다. 슈어드의 냉장고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북극곰이 사는 정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아무런 이득이 나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미국이라고 하는 상당히 진취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안 샀을 거예요. 어쩌면 영국이 군대를 보내서 점령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러시아는 미국이 팔았고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보물땅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를 보면 러시아는 충분히 팔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영국이 침공을 해도 막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시베리아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시베리아 대륙 횡단 철도가 필요했던 거죠. 극동 지역에 군대와 물자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했던 거죠. 당시에는 우랄 산맥, 여기 우랄 산맥 이렇게 예카테린부르크까지는 철도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랄 산맥 동쪽으로 철도를 부설을 해서 유사시에 군대와 보급 물자 그리고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서 여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동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프랑스와 상당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로이센과는 적대 관계였고 프랑스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철도를 건설하게 된 거고요. 하바롭스 부근에 철도 건설 현장이 있었고 이 철도 건설이 상당히 난관이었다는 거죠. 봄부터 가을까지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가능하지만 겨울에는 여기 동토지대란 말이죠. 동토지대에 철로를 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중간에 이 바이카로 지역에는 산간지대예요. 그래서 그 산간지대는 그 상당히 오랫동안 철도를 건설하지 못해가지고 겨울에는 바이카로 위에다가 그 얼어붙은 얼음 위에다가 철로를 깔고 이 철도가 지나가기도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난관 끝에 철도가 놓이게 되고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1891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1916년에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전철화가 된 건 그로부터 몇십 년 뒤였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동쪽에가 관리를 할 수 있었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교두보 이 블라디보스크 항을 개발함으로써 이것이 1860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만들므로써 이곳이 러시아 극동 전략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알래스카를 팔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 상당히 아깝잖아요. 근데 땅을 판 건 아깝지만 관리가 안 되면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철도도 부설을 하고 이 브라디보스토크 항도 개발해서 이 극동 지역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욕심이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